여경은 편한 부서에 가서 뭐 승진이나 하려고 한다. 아닙니다. 여경만 편한 부서를 가고 싶은 게 아니라요. 여경도 남경도 다 편한 부서를 가고 싶어요. 그 여성 경찰관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번 요거 한번 물어볼게요. 경찰 업무는 대부분 물리력을 필요로 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완전 노라고 생각합니다. 완전 노는 아니고 한 80% 노? 네. 왜냐면 물리력을 사용할 순간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저도 3년밖에 안 된 경력이지만 뭐 현장에 나갈 때 정말 물리력이 급박하게 필요할 때는 이제 흉기를 들었다던가 아니면 집단 폭행이 일어났다던가 이건 분명히 물리력을 이제 사용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경우에는 아예 112 상황실에서 이제 무기를 지참해서 장구를 다 착용을 한 상태에서 뭐 방검 장갑도 못 착용하고 이런 지령을 받고 저희가 가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관이 정말 힘만으로 이제 제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이제 훈련이 된 그런 체포술과 그리고 무기를 순간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대처 능력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오로지 완력으로만 뭐 피혐의자를 이렇게 제압을 하는 그런 물리력이 필요한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연구에 따르더라도 전체 경찰 업무 중에 30% 정도만 물리력을 쓴다고 하거든요. 실제로 본청, 경찰청이나 시도경찰청, 요 경찰서에 가보면 대부분 내근들이에요. 내근들이고 외근이라 할지라도 뭐 교통이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분들은 밖에 나가서 단속 업무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람들과 대화를 한다든지 이런 거기 때문에 직접적인 물리력을 사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구대 같은 경우에는 물리력을 많이 사용을 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든지 대비를 해야 되긴 하지만 수갑을 채우는 사건이 전체 한 10%에서 2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단폭력이다라고 하면 순찰자 3대 정도가 나가면 처음에는 물론 다 뜯어 말려야 되지만 뭐 누군가는 피의자 또 피해자 참고인한테 각자 진술을 받고 전체 사진을 찍고 CCTV를 까고 이런 식으로 각자의 업무를 하는 거지 그 집단폭행 그 현장에 나갔다고 해서 모두가 물리력 쓰고 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그 여성은 내근이 어울린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정말 전 노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제가 그 산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외근직이 정말 너무 좋거든요. 그 여성 경찰관은 뭐 육아를 하고 뭐 아이를 출산하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내근직으로 갈 사람이다. 이런 내부적인 그런 편견이 오히려 여성 경찰관을 위축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개인적이지만 뭐 아직까지 결혼할 생각도 전혀 없고 뭐 외근직에서 일할 생각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변에서는 저의 중장기 미래 계획을 그냥 다 세워주시더라고요. 너는 몇 살쯤에 결혼을 해서 뭐 같은 직원 중에 누군가를 만나서 뭐 몇 대쯤에는 뭐 어디 서에 가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근직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에도 없는 그런 분위기가 그 여성 경찰관들을 외근직으로 더 활동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리고 경호 업무를 하셨잖아요. 경호 업무도 전형적인 외근직인데 어떠셨어요? 저 너무 재밌었습니다. 제가 이제 MBTI ENFP거든요. 이제 굉장히 활달한 성격이라서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다행히 또 우리 경호가 좀 시간이 흐르면서 좀 트렌드가 옛날에는 남성 위주의 가장 좀 권위적이고 딱딱하고 네, 그런 이미지였는데 지금은 좀 친절하고 열린 경호, 낮은 경호 이렇게 좀 부드러운 이미지를 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는 선에서 경호를 하는 게 더 트렌드로 바뀌었기 때문에 뭐 경호 업무도 여성 경찰관과 잘 어울린다, 적합하다 이런 맞습니다. 평을 받고 있어서 이렇게 점점 변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시대에 따라서. 네. 힘든 사건은 남자만 한다는 그 오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경제팀에서 고소고발 사건을 처리를 하는데요. 경제팀 사건을 어떻게 배당을 하냐면 남녀 할 것 없이 그냥 돌아가면서 돌립니다. 지구대에서도 사건이 떨어지면 어려운 거는 남자가 가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순찰차가 가거든요. 순찰차 배치를 하거나 직원들 배치를 할 때도 여경 남경 할 것 없이 다 그냥 똑같이 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고 해서 남자가 가고 뭐 쉽다고 해서 여자가 가고 이런 건 전혀 없고요.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일단 건장한 남자 둘이서 싸운다고 해서 차를 보내놨더니 거기에 이제 여경이 하나 있다 또는 둘 다 여경이다 이러면 조금 불안해서 남경을 보낼 때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오히려 반대의 경우가 더 많다. 무슨 말이냐면 남자 둘을 보냈는데 갔더니 여성 피의자 또는 여성 피해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성 경찰관은 오히려 더 지원을 해줘라 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남자 경찰관이 힘들다, 여성 경찰관이 쉽다 이런 건 전혀 없고요. 뭐 똑같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오해가 있는데요. 네. 여경은 편한 부서에 가서 뭐 승진이나 하려고 한다. 뭐 이런 오해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여경만 편한 부서를 가고 싶은 게 아니라요. 여경도 남경도 다 편한 부서를 가고 싶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불가능한 거는 돈을 많이 주면서 또 승진도 잘 되면서 편한 부서는 없습니다. 다만 돈을 좀 적게 받고 수당이 없고 승진은 안 되지만 땡퇴근이 가능한 야근이 없는 그런 부서들이 있는데 이런 부서는 누가 가냐 하면 주로 이제 육아를 해야 되거나 집에 누구를 보살펴야 하는 사람들이 좀 그런 부서에 많이 갑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남경보다는 여자 경찰관들이 육아를 많이 전담을 하고 있다 보니까 승진과 수당을 포기하면서 야근이 없는 부서로 가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내근에는 여경이 있는 경우가 좀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힘들고 바쁘고 그래서 승진이 잘 되는 그런 부서이지만 여경이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승진이 잘 되기 때문에 여경을 배척하는, 예를 들어서 남대문 경찰서, 그다음에 종로 경찰서, 영등포 경찰서의 경비과장 같은 경우에는 완전 힘들고 빡세지만 승진이 보장되는 자리거든요. 그런 데는 여경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못 가는 거예요. 남자 경찰관도 거기는 가기가 굉장히 힘든 곳이에요. 그리고 형사과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여경들이 아무리 가고 싶어 해도 지원을 해도 야 여경은 안 어울려 라면서 아예 안 뽑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경들이 맨날 편한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못 가서 없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요일 새벽에 술을 먹던 여자랑 남자랑 우연히 만나는데 남자가 여자한테 저기 우리 집인데 우리 집 가서 한 잔 더 할래요? 라고 하면서 여자의 가방을 탁 획 낚아채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내 가방 주세요 라고 따라갔는데 공동 현관문을 여는 순간 이 여자의 머리채를 잡아가지고 올라가서 이제 강간을 했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안타까웠던 거는 폭행이 이루어지고 여자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소리를 지르고 그 옆에 있던 자전거가 우당탕 넘어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일요일 아침에 30분 동안 그렇게 시끄러웠으면 그 옆에 있는 6세대가 못 들었을 리가 없고, 심지어 한 집은 문을 살짝 열었다 닫았더라고요. 분명히 봤는데도 불구하고 신고를 안 했던 거예요. 너무 견디다 못해서 너무 시끄러우니까 위층에 있는 사람이 이제 시끄럽다라고 소음 신고를 해서 저희가 갔더니 이 여자는 울고 있고 옷이 벗겨져 있고 울고 있고, 남자는 죄송해요, 제 여자친구인데 그냥 좀 저희가 싸웠어요, 괜찮아요, 죄송해요, 그냥 가세요 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경찰관이 계속 여자한테 무슨 일이 있었냐 물어보는데 이 여자분은 계속 울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남자가 갑자기 아니 괜찮다는데 왜 자꾸 경찰이 귀찮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우리 경찰관한테 주먹을 날렸고, 그래서 이제 공무집행 방해로 일단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오면서 CCTV를 까봤더니 이제 그 장면이 다 나왔던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는 이 여성분이 저희가 이제 다 조사를 하고 집에 가시라고 했더니 집에 가면서 저희 부모님이 이 사건을 알게 되면 저 성폭행 당했다고 하지 말고 그냥 폭행 당했다고 해주세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아무 죄 없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성폭행의 피해자라고 하는 것이 뭔가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던 거죠. 그런 걸 보면서 되게 마음이 아팠었고,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가서 봤더니 그 빌딩만 공동 현관문에 잠금 장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주를 만나서 이러이러한 사건이 있었는데 공동 현관문을 잠금 장치를 달아달라. 왜냐하면 공동 현관문에 잠금 장치만 있어도 그 범죄의 40%가 예방이 된다는 연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그거 잠금 장치 달아봤자 어차피 배달 음식 시키고 이러면 이거 다 비밀번호 가르쳐주고 하는데 그거 해서 뭐 하겠냐. 그리고 경찰관 오지 마라. 자꾸 경찰관 와서 사건 사고 있었다는 게 소문이 나면 집값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너무 그냥 좀 충격을 받았어요. 거기서 문전박대를 받고 나오면서 내가 만약 여기서 그만둔다면 앞으로 여기서 똑같은 범죄가 벌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직원들한테 거기를 늘 저녁에 순찰을 돌아라. 그리고 주변 봤더니 너무 깜깜해서 구청에 이야기해서 CCTV라든지 가로등 조도도 올리고 이런 것들 시설 개선을 했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희 관내 같은 경우는 여성 경찰관이 좀 서울 지역에 비해서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오늘 야간 근무를 갔는데 다른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여성 경찰관이 없다. 그럼 제가 정원에 가요. 거기로 가는데 이제 그때 강제추행 사건인데 정말 이유도 없어요. 이유도 없고 그냥 그 여자가 이제 술에 취해서 걷는데 그 남자가 어느 순간부터 따라 붙어가지고 애인 행세를 하면서 이제 몸을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너무 무서우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이렇게 걷다가 이제 좀 많이 모여있는 주택가에 오자마자 이제 소리를 질러가지고 이제 코드 제로, 가장 긴급한 신고죠. 이제 코드 제로를 받고 이제 갔는데
딱 현장 출동하자마자 우린 피해자 구호가 먼저니까 저는 피해자한테 제일 먼저 갔어요. 갔는데 저를 보자마자 엉엉 울면서 저한테 막 안기는 거예요. 너무 무서웠다면서. 그냥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아는 상태로 그냥 등만 토닥여줬거든요. 괜찮다, 안전하다, 아무 일 없다, 아무 일도 없고 당신 안전하다. 그냥 한 20분 동안 안아준 거밖에 없는데 나중에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때 나를 보자마자 그냥 살았구나 안도감도 들고 그냥 내가 아무 말 없이 그냥 안아줘서 너무 그냥 고마웠다. 평생 못 잊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우리가 필요한 거는 뭐 해결책이나 이런 걸 말해주는 것도 방법이지만 아무 말 없이 그냥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냥 안아주고 상대방의 말을 그렇게 길게 들어주는 것도 은근히 에너지 소모가 좀 크게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 당신 말이 맞다. 그렇게 손잡아주고 비언어적인 행동으로 위안을 주는 것도 맞아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스토킹 관련한 신고가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증거가 있는 게 아니었고 어떤 남자가 우리 집에 침입한 것 같다 정도였어요. 근데 저희가 가서 보니까 침입한 흔적도 없고 집에 없어진 물건도 없었고 그 근처에 CCTV가 없어서 누가 침입했는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그냥 순찰 돌아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사 종결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뭔가 이상하다라는 걸 깨달았던 게 한 달 정도가 지나서 제가 이제 우연히 이분이랑 통화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는 이사를 가겠다는 거예요. 왜요? 라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그 이후로 자기가 밖에 나가면 그 사람이 자기를 알아볼까 봐 밖에 나가지도 못했고 그래서 집 바로 앞에다가 자기가 스스로 CCTV를 달았는데 그 CCTV만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찰에서는 조사 중이다 이런 말만 계속하고 순찰을 돌아주겠다고 하는데 순찰차는 자기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한 달 동안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다가 나 이런 곳에서 못 살겠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이사를 결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했던 얘기가 내가 필요로 할 때 경찰은 내 옆에 없었다. 내가 정말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여자들처럼 길거리에서 공격받아서 죽어가야지 그때서야 경찰은 나에게 관심을 가질 건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펑펑 울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정말 마음이 이렇게 쿵 하고 내려앉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때까지 났었던 이런 미제 주거 침입 사건들을 제가 다 살펴봤어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확실하게 증거가 없는 사건들이 대부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을 제가 찾아다녔어요. 찾아다니면서 위안을 주고 어떻게 우리가 해주면 좀 안심이 될지를 물어보고 하면서 뭐 CCTV도 설치를 하고 이제 순찰도 더 돌고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범인을 잡지 못했어도 그렇게 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많은 이렇게 마음의 위안을 느끼시더라고요. 그런데 좀 충격적이었던 거는 이미 갔더니 벌써 이사를 간 케이스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왜 이걸 좀 더 빨리 깨닫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미안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저는 20대 여경 쇼트 커트 잔혹사라고 제가 머리카락이 원래 길었는데 머리카락을 자르고 나서 일어났던 그런 에피소드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데요. 제가 22살 때 파출소에 실습을 나갔을 때 파출소장에게 성추행을 당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조직적으로 회유와 협박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성신문 구독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네.